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쁘셨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저 편안히 쉬세요. 눈을 감으시고 편한 자세로 누워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하지만 그 걱정들 중 99%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오늘도 많은 걱정을 하셨나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내일 걱정. 머릿속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걱정했던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마치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피하려 해도 따라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더 커지고 놓아주면 사라집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걱정들을 내려놓으세요. 내일 해가 뜨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계시고 편안한 곳에 누워 계십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걱정과 함께 내쉬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다고 했고 나이 들어서는 기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 가야지. 언젠가 시간 나면 취미 생활 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기력이 없다. 귀찮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셨나요?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새소리가 들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그냥 10초만이라도. 점심 드실 때 음식 맛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저 그렇게 먹지 마시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세요. 저녁에 산책하실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을 사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이런데 뭘? 지금 새로 배워서 뭐하나? 이제 늦었어. 우리는 나이를 핑계 삼아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나이입니다. 70세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50세인데도 이제 늙었다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누가 더 젊은 걸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그게 젊음과 늙음의 차이입니다. 내일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악기도 좋고, 외국어도 좋고, 그림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못해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젊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내 인생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식이 떠나고 나니 이제야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다 내 인생이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죠?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내 시간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들만 크면 그때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크고 독립하고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왠지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 키우는 시간도 내 인생이었고, 일하느라 바쁜 시간도 내 인생이었고, 힘들고 고생하던 그 모든 순간이 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내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나중에 돈 모이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드신 밥, 오늘 나누신 대화, 오늘 느낀 감정,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루를 소중히 살아보세요.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들으시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여전히 화가 나는 사람. 누구나 한두 명쯤은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인생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손해일까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을 품고 산다는 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약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내 마음에서 내보낼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이제 그만 보내줄게. 나도 편해지고 싶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후회 참 많이 하시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더 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후회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계속 후회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그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으세요. 아, 그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엔 다르게 해봐야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보세요.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뒤만 보고 걸으면 넘어집니다. 앞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오늘 밤 후회를 내려놓으세요.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지금처럼 현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니까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느끼는 것이다. 외로우신가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외롭습니다. 하지만 더 외로운 건 사람들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가족이 모여 있어도, 친구들과 있어도 왠지 나만 동떨어진 것 같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건 고독이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시나요? 자식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 친구의 마음, 완벽하게 이해하시나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건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100%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해도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친구가 안부 한마디만 물어봐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나? 나는 나에게 친절한가?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해. 그 순간 외로움이 조금 덜해집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플 때는 건강했던 날들을 그리워한다. 건강하신가요?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하나씩, 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건강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더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항상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없어지면 그리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세요. 물론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숨 쉬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걸을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빼앗는 도둑이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나는. 비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식과 자식을 비교하고 내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하고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있으니까요. 더 건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남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건강해 보여도 아플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합니다. 그러니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게 되었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남보다 잘 살 필요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오늘 밤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내 삶은 내 삶대로 의미 있어.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이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90세? 100세?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괴롭고 불행하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70세까지만 살아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다면 그게 더 나은 삶 아닐까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요? 후회 없이 사셨나요? 감사하게 사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셨나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오늘 느낀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내일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세요.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평온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들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모든 걱정을, 불안을, 후회를 다 내쉬세요. 이제 그저 편안히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